투자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하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말에 주요 투자 전략의 힌트가 숨어 있을지 화면으로 우선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또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운 조선업계 이쪽을 또 중국에 밀어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중국 정책,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세계 증시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하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SNS에 참 아마 전무후무한 대통령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SNS에 툭툭 던지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관세 정책을 강화하거나 관세 정책을 좀 유효하거나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폭등과 폭락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밝힌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원래 수출하는 H2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H100, H200이 있고 그 다음 버전이 B100으로 나가는 건데 H 시리즈에도 사실은 H100, H200은 고가의 이제 칩이고 그거보다 좀 사양이 낮으면서 가격도 좀 낮은 그런 칩들이 있는데 그런 칩 중에 하나가 이제 H20이 있습니다. H20을 바이든 정부는 사실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사양이 낮으면서 좀 낮은 가격에 H800이라고 있는데 H800은 거의 초기부터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기술 개발을 갖다 억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H100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H800을 갖다가 수출을 못 하겠는데 H20은 그보다 사양이 낮으니까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H20 정도는 괜찮다. H20은 뭐 성능이 낮으니까 괜찮다고 했다가 이틀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을 갖다가 금지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장이 마감한 데 밝혔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한 6%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을 했으니까 그다음 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좀 피곤하긴 하죠.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인지를 하고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꾸준히 쫓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와 회동 이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마침 이제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자사칩 중국, 그러니까 안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리스크를 조사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가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왜냐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당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초대했다. 그걸 보면서 야, 어쨌건 이제 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이제 절대로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대만의 독립입니다.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어떤 정책과 어떤 정권하고도 강경 기조로 갑니다. 근데 젠슨 왕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젠슨 왕이 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만에서 살다가. 그래서 9살 때 유학을 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재미교포죠. 그러니까 9살 때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면은 한국말 어느 정도 하죠. 그 젠슨 왕도 중국말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젠슨 왕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별다른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시민과 대화를 하다가 대만이 국가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젠슨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가 그 발언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발언이 나오니까 일파만파 퍼졌죠. 젠슨 왕도 중요한 기업이니 또 사실은 젠슨 왕이 중요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단어는
중국이 아주 그냥 금기시하는 단어인데 대만이 국가라는 단어는 금기시하는 단어도 젠슨항이 그 발언을 하니까 대만 정부는 당연히 환호했고 대만 국민들도 환호했지만 중국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봤더니 중국 당국이 일체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없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한데 아니 만약 여기서 젠슨항을 갖다 심기를 갖다가 거스르게 하면 젠슨항이 야 H100은 뭐 당연히 안 주지만 H20도 보내지 마라. 이러면 이제 중국 당국은 난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는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모욕을 주더니 중국 당국이 근데 전작 젠슨항이 대만이 국가라 발언하니까 그냥 유야무에 넘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힘이 있어야 되는가. 외교 안보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대만 출신 젠슨항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만에게도 외교 안보상으로 큰 자산이 되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깨달아서 이번에 또 다른 관점이 무엇입니까? 중국 당국이 무역 분쟁으로 해서 또 다르게 중국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젠슨항을 초대를 했다. 국가라고 불렀던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던 젠슨항을 초대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숙이고 들어가서 엔비디아한테 젠슨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발언은 되게 유의미했고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죠. 딥시크가 이제 엔비디아의 고가칩 없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으며 그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불과 한 76억, 80억 미만의 돈으로 개발했지만 그 적어도 엔비디아의 그 챗GPT의 완벽한 성능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휴대폰에서 쓸만한 그런 정도로 성능을 구현했다 그러니까 그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때 폭락과 그다음에 중국 당국을 향한 여러 가지 그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까칠한 부분이 대만을 그거는 꼭 본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젠슨과 엔비디아가 그걸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H20 계속 수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블랙일도 아니고 범용적으로 쓰이는 H100도 아닌데 일부러 사양을 낮추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H2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항을 초대했다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니즈가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거를 고깝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안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생성형 AI가 왜 안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속 뭐 전쟁이 마무리 안 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생각과 다르게 보통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갖고는 러시아가 진짜 뭐 보름은커녕 어쩜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거기에 AI, 거기에 이제 그 IT가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파병한 거 못지않게 도와준 것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갖다가 위성으로 복구를 시켜줬고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또 군사 작전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부대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를 AI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적용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버텨가지고 사실 예상외로 푸틴 대통령이 고전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엔비디아의 H100, B100은 이런 관점에서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자막에 보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뉴욕타임스가 이제 어저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엔비디아의 칩이 그러니까 전국 당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시를 말하는 거 있죠. 바이든 정부는 H20은 수출을 허용해줬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회적으로 그리고 아까 딥시크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나왔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저도 이렇게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딥시크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술적인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생판 잘 모르는 데서 여기 자기들이 후발주자인데 선발주자를 따라잡다니까 이게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딥시크나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밀수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가져왔던 해서 고가 칩을 활용해서 딥시크라는 가장 충격적인 서비스를 내놨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 갖고 있었는데 미국 하원이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자. 엔비디아가 H100, B100이 있는데 이것을 딥시크가 썼는데 또는 엔비디아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넘어서 이걸 도와줬는지 이걸 조사 중이다 하고 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고 이거 갖다 보도를 조사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서 제가 말씀드린 추정, 많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추정, 딥시크는 절대로 본인들이 발표한 것만 갖고는 개발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썼을 것이고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쓰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방조나 묵인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했던 것이 얼마나 좀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중국의 실제적인 기술이 R&D가 생각보다는 많이 뒤처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설 연휴 때 그 이슈가,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고꾸라지면서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딥시크나 그리고 화웨이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 독자적으로 AI 칩을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쪽에서 그런 걸 칩을 이제 공급해주면서 묵인했을 경우는 완전히 또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렇죠. 거라서 예. 미국 쪽이 이게 이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검열, 검사, 예. 그걸 지금 칼날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약간 쉽게 먹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년간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 엔비디아 역사를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딥시크가 사실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연영을 잠깐 살펴본다면 93년도에부터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사실 병렬 처리,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한 어떤 디바이스입니다. 그 모든 생성형 AI는 사실 병렬 처리를 합니다. 직렬 처리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93년부터 병렬 처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성형 AI의 중요한 모태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을 2006년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2016년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DGX-1이라는 딥러닝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슈퍼컴 칩을 엔비디아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병렬 처리로 그래픽 카드 같은 계속 개발했던 엔비디아의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고 성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10년 이상 엔비디아가 엄청난 리소스를 퍼부어가지고 딥러닝 기반의 슈퍼칩을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찾아온 스타트업이 있었다고 젠슨왕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냐? 그게 샘 올트만이에요. 샘 올트만이 무명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젠슨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사실은 당신 말고는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이제 H100이죠. 그래서 젠슨왕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다음에 또 다르게 한번 모험을 한 것입니다. 모험을 했다는 무엇이냐면은 기업이라는 건 한전의 리소스를 갖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실제 시장에 수요가 있을지, 생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젠슨왕이 과감하게 모험을 수용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22년 11월에 우리가 아는 이제 챗GPT를 갖다가 서비스를 받게 됐고, 이것이 엄청난 엔비디아도 시총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93년도부터 엔비디아가 2010년에 DGX-1이라는 딥러닝 기반의 최초의 슈퍼컴 칩을 만들고, 그 다음 2022년, 그럼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 쏟아 부어가지고 내놓은 결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딥시크가 중국 당국이 이제 천재들을 모아주고 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한 해 3천억씩 몰아준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물량 공세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적 격차인데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우리는 80억 미만으로 만들었고 엔비디아 똑같이 안 썼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갖고 취재한 전문가도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입장과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타임스 보도에도 미국 하원이 이걸 제대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은 이제 그런 거 조사하면 무섭습니다. 무섭게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정했던 것이 사실을 밝혀진다면 화웨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우리가 못지않게 개발했다는 모든 어떤 주장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좋게 말하면 포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은 분들이 종종 많이 생겨요. 대부분 이제 중국과 가까운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분석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딥시크 외에도 하웨이가 어쨌든 독자적으로 AI 칩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확실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예, 예. 기결로 되는 것이죠. 예, 예, 이건 좀 뭐 한다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젠슨학 CEO를 보면서 뭐 그는 애국자니까 걱정 없어라고 얘기는 해도 조사는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이중적인 면이 보이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중국 AI 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날이 서 있다 보니까 HBM 시장 전반적으로 판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H20 관련해서 삼성전자 D램도 쓰이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일부 우려가 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슈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 H100, B100에 필요한 HBM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뭐 절반 이상의 수익률, 뭐 심지어 작년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H20에는 삼성전자 납품했다는 게 무엇이냐? 고가의 칩에는 짝이 돼, 고가의 칩에 짝이 되는 HBM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는데, 그건 사실상 거의 뭐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양이 낮은 H20, 중국으로 들어온 H20에도 짝이 되는 HBM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어요. 비록 물량이 뭐 H100보다 작고 매출이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 당국이 그 엔비디아의 H20을 중국에 납품 못하게 했으면 직격탄은 사실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셨는지 그날 주가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이 못한 상황에서 발견한 그것이 이제 구결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폭탄을 갖다 쐈는데 이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신문을 보면은 결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일기 정부 때는 중국을 갖다가 한 놈만 팬다라는 맥락으로 중국한테 관세를 20%, 30% 때렸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무엇을 했느냐? 중국과 협조하는 모든 국가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단하려면 뭔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 뭐 일본 말할 것도 없이 다 일단 관세를 때린 다음에 협상을 해서 오늘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일본의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야 니네가 너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데 일본에도 수출 주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을 하는 것이 그 미국도 많이 하지만 미국보다 중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야 니네 중국과 무역을 갖다 규모를 좀 줄여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기업인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라고 한다면 난색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 측의 시각은 달라요. 시각차가 꽤 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갖다 견제할 수 있다면 관세를 확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제 생각에는 중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공장에서 내놓은 메모리 제품을 갖다가 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요구가 만약에 가시화되거나 보도가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뭔가 전략적으로 쓸 카드나 뭐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런지 네. 예, 궁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아침에 나온 증거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H20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그럼 뭔가 전략적인 협상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H20의 비중은 사실 작은 건 맞아요. 근데 다만 그거라도 집어넣으면서 고가의 칩을 바라봐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럼 어쨌건 다시 아까 그 주제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게 뭐 직접적 말을 안 하겠죠.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너네들의 그 두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역량을 갖다가 키우는 거를 좀 이렇게 줄여야 된다. 공장 자체 폐쇄하는 거는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고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이면 내가 이제 한국에다 관세 매긴 거를 확 줄여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식으로 두 개의 기업에다가 또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갖다가 일종의 쿠션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요구를 하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실현하면서 대신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두 이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또 펼치고,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반도체 기업에다가 사실은 미국 본토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다른 식으로 이미 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큰 공장 가동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다른 식으로 이제 그 현금성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방문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참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도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놓칠 수 없는데 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챙길 건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또 빠르게 이런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투자수천 말말말 오늘 조호진 탁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